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30대 중반의 웹툰 작가분의 근막 통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분께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치료 임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주의사항도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을 그릴 때면 항상 오른쪽 날개 축지가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팬들의 반응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뻐근함, 당김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 빠르게 회복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모든 게 원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근막 통증이 좋아지게 되면 환자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아침에 했을 때 개운하다든가 아침에 잘 일어난다든가 아침이 기다려진다 등의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은 너무 심한 통증은 아닌데 웰빙을 위해서 꼭 치료하면 좋은 증후군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웹툰 작가셨습니다. 3년 전에 목욕탕에서 혼자 때를 밀고 나서 오른쪽 날개 축지 주위로 갑자기 콩알 크게 뭉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 날개 축지 주위로 쥐어짜는 듯한 신경이 쓰이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2년도 지나니 승모근이 뻐근함 당김이 생겼습니다. 올해 7월에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오른쪽 날개뼈 주변을 결리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2달 전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MRI 검사상 근막 통증이라고 해서 주사, 도수, 충격파 치료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승모근이 꽉 찬 느낌이 들고 왼목으로 뻣뻣해서 고욕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 통증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원인, 강박적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고도의 극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진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이름에 통증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아프지 않아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내살 같지 않음, 콕콕 찌름, 좀 더 밝지 않으면 화끈하다, 서늘하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외적인 원인은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은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내적인 원인이 있는 분이 외적인 원인까지 더해지면서 더 강력하게 터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외상으로도 종종 생깁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환자분처럼 넘어지면서 또는 비행기 사고라든가 등등의 외상으로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발성이라고 해서 이런 내적인 외적인 외상과도 관련 없이 별다른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강도. 아무래도 뭐 마감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밤새고 이런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무리 그림을 멋지게 했지만 팬들의 반응이 없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계속 작업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저런 말씀 드려요. 맥켄지 신자법. 앉았을 때 머리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 서 있을 때는 허리까지 넘겨요. 이 맥켄지 신자법을 자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알림 설정을 해놔서 20-30분에 한 번씩은 화장실 갔다 오는 것들을 좀 해보시라고 해요. 그럼 앉게 되면 또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20-30분에 한 번씩 알람 기능을 해놔서 화장실 한번 찍고 오는 거 좋다고 말씀드리고 하루에 1-2시간 정도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 역시 좋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역시 환자분은 근막 통증 환자분답게 아픔을 자꾸 자극하고 마사지하는 게 있었어요. 근육통과 근막 통증이 다른 거냐면 근육통은 그런 걸 자꾸 자극하거나 스트레칭을 할수록 더 빨리 좋아져요.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근막 통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극이 들어가면 그 자극으로 일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자극이 근막을 자극함으로써 통증 유발점을 더 활성화시켜 더 심하게 만들어요. 아픈 곳을 절대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맥켄지 심리학법.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은 항상 목과 허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맥켄지 심리학법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 아무래도 컴퓨터 많이 앞에 있으신 분들은 목과 허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정도 빨리 걷기나 가벼운 조깅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또 스마트폰 꼭 해야 잠을 잘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바꾸실 걸 말씀드렸고,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하시면 또 경추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우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견우방송 핵심이 뭐죠?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통증은요, 근육통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근육통 환자가 막 자꾸 주무르는 걸 거의 잘 못 봐요. 근막통증은 오래되거나 심할수록 그걸 자꾸 자극하거나 자꾸 뭐 풀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근막통증은 그런 자극을 함으로써 근막에 자극이 돼서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돼서 나빠지시기 때문에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손이 가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아이스팩 해보세요. 10분에서 20분 하셔서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는 게 좋고요.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면 나빠지기 때문에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을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간혹 저런 분들 계세요. 원장님, 저는 커피 10잔만 마셔도 머리만 대면 자요. 근데 안 드시면 더 잘 자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분일수록,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횟수와 양을 분명히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더 좋고, 스트레스 해방구를 만들면 좋아요. 하지만 스트레스 해방구가 술과 같은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니 이렇게 좋아지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려도 불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줄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주의사항 준수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견우의 근막통증 치료 후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만으로는 여러분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